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또 무언가 끌리듯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붙잡혔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제 삶에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있었던 경험인데, 이 경험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출장 가서 어떤 호텔에 들어갔어요. 비즈니스 호텔에 들어가서, 그때는 일본의 그 TV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TV하고 질이 이렇게 달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그 TV 보는 것을 즐겼는데, 한국에서는 TV를 거의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딱 트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음악을 들으면서 딱 고착되어 버렸어요, 내가. 근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어떤 나이 든 남자가 나와서 하는 노래였는데, 나중에 그게 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음악이 그렇게 막 그 전에 듣던 뭐 찬란하거나 뭐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거가 전혀 없어요. 어떤 가성 같은 것을 써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주 뭐 낮아요. 우리 창은 확 터지는 그런 음악인데 이건 그렇지도 않아. 드라마틱하고 반대라고 할까?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음악이 나를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빨리 안 끝나더라고. 노래가 길어. 같이 출장 갔던 친구들이 이제 저녁 식사하러 나가자고 내 방에 와서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먼저 가라. 난 저녁 식사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어. 난 좀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라.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는 그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거가 뭘까? 상당히 한동안 궁금했어. 왜 그것이 나를 이렇게 확 붙잡는가? 뭐가 나를 붙잡는가? 그런데 그 뒤에도 이러한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끌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이었어요. 제가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유럽 출장 다닐 때, 이 고흐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뮤지엄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네덜란드 아넴에 있는 크렐라 뮬러 뮤지엄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 또는 그 위에 이제 런던 내셔널 갤러리랄지 뭐 많은 그런 뮤지엄들을 쫓아다니는 거가 반 고흐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화가 중에 하나가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도 그렇습니다. 멕시코에 가서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했는데, 문 막 들어가면 앞에 딱 프리다 칼로 그림이 그 심장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자화상이 딱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 그런 그림을. 누구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그림의 세계가 넓혀졌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를 끄는 요소가 뭔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이런 끌리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나를 끄는 어떤 동일한 어떤 요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를 끄는 어떤 진동적인 요인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어떤 자기를 끄는 어떤 진동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요소가 틀릴 것이고, 문화에 따라 틀릴 것이고, 남녀에 따라 틀릴 것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 진동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진동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물리학에. 촉근 이론에 의하면은 모든 세상은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진동 영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동 영역을 우리 가청 영역이라고 그러고, 들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러고, 어떤 진동 영역이 가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 밖에 진동들도 있습니다. 가청 영역 밖에 진동도 있고, 가시 영역 밖에 진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러한 진동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노래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 버나드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박쥐의 그 음역, 박쥐가 듣는 박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그 박쥐가 어떤 그 신호를 주고받는가 서로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가 노래하는 걸 녹음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들이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진동이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김장할 때랄지 된장을 담을 때랄지 이때 누가 담느냐? 똑같은 재료를 쓰고 담더라도 누가 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마다 진동이 다르고 그 다른 진동을 통해서 어떤 그 진동에 영향받는 어떤 요소들, 그 김치나 된장에 있는 요소들이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동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진동의 세계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진동의 세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특히 이 엔지니어링에서는 진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도 진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놨어요. 다리를 놨어. 근데 다리가 무너졌어. 근데 그 전까지는 왜 무너진지를 몰랐어. 다리가 어떤 무거운 거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한참 이제 마철루를 세울 때야. 빌딩을 세웠어요. 높은 빌딩을. 그런데 그 빌딩이 원인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진동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한 진동이 어떤 공진 현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다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진동을 하다가 부서진 거예요. 이 건물도, 높은 건물도 이 바람에 의해서 약간 조금 흔들리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진동 개수를 잘못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러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 공학적으로 진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그때 토목공학에서, 특히 토목건축공학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 진동 개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진동이 이제 점점 더 이 진동, 그리고 음악, 미술 치유, 음악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게 전부 그 진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미세한 영역에서는 모든 물질은 그 자체로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있는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아주 작은 영역, 아주 초미세한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전부 진동하고 있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는 거죠. 모든 원자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는, 모든 원자 분자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하는 것들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다 마찬가지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서로 진동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굉장히 큰 진동도 있고, 이렇게 아주 미세한 진동도 있고, 큰 진동,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작고 에너지가 크면은 그것이 지진이나 쓰나미를 가져와요. 그리고 또 어떤 주파수에서는 TV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일본에서 경험한 건데,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어느 나이 때의 어린이들이 간질 비슷한 현상을 일으켜. 나중에 그게 밝혀진 거예요. 어떤 데의 주파수가 그 애들이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간질 비슷한 현상을 일으킨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에 대해서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진동이, 그러니까 진동이 주는 영향이 그것을 공진하는 존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진동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진동에 공진하는 대상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진동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의 하늘의 진동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가 사랑, 진리,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진동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자이신 존재와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진동을 내는 존재다. 매 순간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변형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